그것 때문에 늦어졌어요, 사실은 출범이. 네. 야, 근데 지금 명단만 들어봐도 네. 이제는 검찰개혁위원회가 그냥 그 들러리 쓰고 최소한 한쪽으로 들러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교수라고 하면은 다 검찰에 있다가 금방 옷 벗고 나온 사람. 맨날 검찰 옹호만 하던 사람들이 예. 들어가 있고 시민단체라고 해봤자 어디 이상한 시민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넣어놓고. 아니 김용민이 뭐, 들어갔는데 김용민 PD 말고 김용민 변호사 그렇죠. 유성 간첩 사건을 네. 주도했던 그때 유성 간첩을 뭘 하려고 그 몰아붙이던 그 검사들 현재 남아있을 거 아니야 아직도. 그렇죠. 예. 윤은걸도 남아있을 텐데. 다 당연하죠. 남았고. 그럼 어떻게 느낌 어떨까 김용민 변호사 딱 보면? 아니 뭐 거기서 직접 만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네. 일단은 그 안에서 이제 장난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없겠죠. 그러네. 이제. 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이자변. 우선 그 국민들이 이제 개혁의 대상의 1번 순위가 이제 검찰 개혁, 예. 2번 순위가 이제 방송 개혁, 3번 순위가 이제 국정원 개혁, 4번 순위가 이제 경찰 개혁이에요. 법무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하고 대검 산하에.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그 임명되면서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공식 명칭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개혁위원회죠. 법무부가 아니라 법무검찰. 법무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 서울대 한인석 교수가 위원장으로 계시는 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대검찰청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 아, 아까는 방금 정권 법무부 산하인 건 검찰개혁위원회. 검찰개혁위원회.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아무 타이틀 없이 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에 대검 있는 산하에. 거. 예. 거기는 송도한 전 헌법재판관 위원장이시고. 민변의 회장도 지내신 분인데 송도한 변호사님이 위원장으로 이제 계시죠. 왜 이렇게 두 개를 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온 것을 그대로 그 충분히 참고하겠다, 깊게 참고하겠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대검에서도 검찰개혁위원회는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의혹이 이런 나왔죠. 의혹도 나왔는데 양쪽을 제가 이제 그 위원들을 다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이미 법무부하고 대검, 그러니까 검찰하고는 검찰개혁위원회. 그 부분은 교통정리가 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입법사항, 입법사항. 예. 예컨대 뭐 공수처 설치를 한다든지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한다든지 자, 그러니까 입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개정을 통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항. 네. 그 부분을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이 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는 실무적인 개선안, 이제 법령의 개정이 필요 없이 실무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즉 내부적 개혁을 마련하는 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아, 교통정리가 좀 됐다. 예. 예. 자, 그럼 국민들이 현재 관심 있는 것은 입법상, 즉 공수처 설치라든지 수사권 분립이라든지 수사청 독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가장 관심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개혁이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저는 그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당장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대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일단 뭐 피의자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표적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특수수사 수사 관행의 문제. 관행 수사 관행의 그러니까 문제. 어떤 수사권에 남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선 급하게 제동을 걸 수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일단 뭐 기소를 했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 나더라도 그 징계 문제라든지 인사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이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쓸모없다고 늘 얘기되는 고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런 문제. 예. 그다음에 내부적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할 것인가는 이거는 감찰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당장 필요한 거예요. 네. 당장 필요한 거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일반인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죠. 예. 큰 관심사죠. 우선 제1탄이 나온 게 공수처 예. 설치안이 지금 나와 있죠. 두 번째 안이 그 문제. 검찰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 10년 동안 자의적인 수사, 위법 수사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과거 잘못된 수사 부분에 대해서
조사 적폐청산. 그 말하자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하는 문제. 예.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현재는 아주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검찰하고 법무부의 약간 견해가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잠깐 끼어서 말씀드리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하고 검찰개혁위원회가 네. 사실은 그 나눠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게 한 손에 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검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네. 문제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 문제는 마찬가지였는데 과거는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대검이 나서가지고 검사들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태스크포스를 안에다가 만들고 또 외부위원회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법무부가 주도해서 그걸 한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나, 법무부가 하나,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내나 똑같은 얘기고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검찰청은 분명히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법 개정이나 이런 문제는 법무부에서 다루는 것이다. 이걸 명백히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개혁위원회가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감히 침범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위상과 위상을, 역할 분담, 네. 인식의 그 교통 정리 네. 이걸 분명히 했다. 이것만도 그렇죠. 큰 일입니다. 그렇죠. 그 헌법적인 위치대로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지금까지는 법무부는 거의 검찰 출신들이 와갖고 여기에 장악을 국과장을 하고. 다 실장까지 네. 장악을 하고 있어서 네. 법무부 산하의 외청으로서의 검찰청이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법무부 위에 검찰이 가 있는 듯한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가 바뀐 예, 예.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분말이 전도된 법무부가 꼭 검찰청의 일부였죠. 예, 그런 셈이. 아 법무부가 검찰청의 일부였었다. 법무부 장관부터 이렇게 하면 되네. 예. 전국구에서 예. 정봉주 밑에 이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정봉주 위에 이자가 이제까지 있었던 거야. 아, 그거 이상한데. 이상하게 비유. 네. 여튼, 예. 아니, 선물 그러니까 안 받, 그때는 아니, 추석 선물 안 받고 싶어요? 아이, 안 받고 말들이 출연료도 안 받고 싶어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 법무부 자체가 검찰이었다니까. 네. 그전에는 법무부 장관, 차관, 실국장이 다 검사였죠. 아 그럼 꿈쩍 못했죠. 검찰총장하고 아, 자기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니까. 한 목소리로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가 어찌 보면 하나회였었지. 우리는 하나다. 예, 예. 지금 감독기관으로서 법무부 역할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법무부 차관보다 대검 차장을 높게 쳤다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청 내부 인사는 없습니다. 네. 다 외부 인사로 법무부 법무검찰. 법무검찰 개혁은 다 외부 인사예요? 예. 와.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 이제 한인섭 위원장 서울대 교수죠. 그다음에 민변의 회원들 김남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 사법위원장이고 정미화 변호사. 뭐 정미화 변호사님 등 경실련 몫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야. 우리 이제 그 헌법을 풍경 예. 경북대 대구. 김두식 교수 예, 경북대. 있지. 김두식 교수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오. 그 또 이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건영 사무처장도 여기 들어가 있고. 네. 그래요? 예. 그 젊은 예. 그 젊은 예. 호리호리한. 아 그래도 사법 그 감시를 열심히 오. 했죠. 그다음에 이 언론계에서는 성한영 선임 한겨레 선임 기자도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언론계에서 왜 난 안 부르지? 아니 거기 이제 방송계. 충성교가 필요하신 분만 받아줄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검사 출신들 중 몇 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탈검찰화돼 있던 분. 뭐 예컨대 PD 수첩 기소하라고 명령에 불복해서 엎어선 임수빈 검사라든지 임수빈 변호사. 이야. 뭐 그러고 이제 민변에서 훌륭한 후배인 김진 변호사 이런 사람들 쭉 다 들어가 있죠. 오. 야, 이게 완전히 그 검찰 외부 인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네, 개혁위에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간에 발언해온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검찰 개혁에 관련된 글을 쓰거나 활동을 했던 네.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도 종전에는 보면 그 문의만 일부 시민단체 일부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송두환 위원장님 같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헌법재판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송두환 위원장을 모신다는 건 사실 옛날에는 보기 힘든 풍경이죠. 송두환 변호사님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뭐 하니까 그 송두환 변호사 모시기 전에 한 3차례 다른 분을
모셨는데 다 거절당했대요. 그러면서 송단 변호사한테 삼고 초려를 해서 저희들 진짜 이번에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래갖고 송단 변호사님은 뭐 검찰총장도 만나고 그 전에 송단 변호사 물어보니까 검찰 이거 비슷한 게 있었대요. 검찰개혁위원회 가니까 자율성은 거의 없고 자기들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냥 자문 몇 마디 하고 결론은 자기들이 내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더라. 지난주에 1회 그 회의를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도 구성이 검찰 내부에 구성원 2명밖에 없거든요. 열 몇 명인데 2명밖에 봉욱 대검 차장하고 차경환. 그렇죠. 기획조정실. 차경환의 대검 기획조정부장 두 사람 들어가 있고 다 이제 외부 인사하고 이제 검사 출신은 김종민 변호사는 고등학교 후배인데 프랑스에 유학 갔던 김종민 변호사 정도 들어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재심의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아, 재심 전문 영화. 변호사. 예,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의 김용민 변호사. 오, 아, 그게 그 검찰 개혁위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오, 많이들 그다음에 출세했네. 이제 우리 전국구 멤버들이었었는데. 예, 민변의 출세까지는. 그 부회장인 김도영 변호사도 들어가 예. 있고 뭐 여러 명 들어가 있죠. 야, 이 인물 몇몇만 봐도 이게 뭔가 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검찰 입장을 다수가 대변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받으면 다들 한 얘기가 너네들 어떻게 믿어. 또 들러리 세우고 장난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늦어졌어요. 사실은 출범이. 야, 네. 근데 지금 명단만 들어봐도 예. 이제는 검찰개혁위원회가 그냥 그 들러리 쓰고. 최소한 안지적으로 들러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교수라고 하면은 다 검찰에 있다가 금방 옷 벗고 나온 사람. 맨날 검찰 옹호만 하던 사람들이 예. 들어가 있고 시민단체라고 해봤자 어디 이상한 시민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넣어놓고. 아니, 김용민이 뭐, 들어갔는데, 김용민 PD 말고 김용민 변호사. 그렇죠. 유성 간첩 사건을 네. 주도했던. 그때 유성 간첩을 하려고 그 몰아붙이던 그 검사들 혼자 남아있을 거 아니야, 아직도. 그렇죠. 윤은걸도 남아있을 텐데. 다 남았고. 그럼 어떻게, 느낌 어떨까, 김용민 변호사 딱 보면? 아니 뭐 거기서 직접 만나지 않을 거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네. 일단은 그 안에서 이제 장난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없겠죠. 그러네. 이제 야. 그런 문제고 그 사람들이 이제 검찰의 말하자면 과오 또는 고의 내지는 과실로 잘못 수사한 그 사건을 변론했던 사람들이어서 생생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야, 이거 이제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신문에도 났지, 근데. 그래서 쟤를 패널로 신문에도 초청하신 나지 거예요. 않았어? 자, 그런데 조은나래 씨. 네.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까지 영화에도 되게 소재로 많이 나왔을 만큼 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약간 비리가 많다. 검찰은. 예. 그리고 가장 큰 비리가 뭘까? 약간 고위 공직자들 그래서 공수처 신설이 좀 문제가 되고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고위공직자들하고 무슨 비리가 많다고요, 검사가? 그렇게 같이 영어로 논다고 하지 모여서? 말고 권력이 그러니까 요구하는 데로만 그렇죠.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권력과 검찰이 약간 붙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떨어뜨려 놔야 된다. 라는 것이죠. 핵심을 네. 얘기하네. 핵심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시네요. 평소에 살면서 검찰이 나쁘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냥 배운 대로라면 사실은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요 정도였는데. 좋고 나쁘고는 떠나서 그냥.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국내 더킹. 제작된 더킹. 그런 것들이죠.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곳이구나. 아니, 영화는 뻥일 수도 있잖아요. 과장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여기 전국구도 조금 들어보고 하면은 대충 감이 오니까.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은 할 수 없었죠. 우병우는 아세요, 누군지? 아유, 당연히 알죠. 네. 당연히 알죠. 네. 검사 출신. 김기춘은. 그 검찰총장 출신. 맞아요? 네, 맞죠. 잘하네. 공부 많이 했네. 식은땀. 자. 문제가 가장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개혁이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저는 그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당장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대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일단
뭐 피의자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표적 수사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 수사 수사 관행의 문제. 관행, 수사 관행의 그러니까 문제. 어떤 수사권에 남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선 급하게 제동을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일단 뭐 기소를 했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 나더라도 그 징계 문제라든지 인사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쓸모없다고 늘 얘기되는 고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런 문제, 그다음에 내부적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는 이거는 감찰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당장 필요한 거예요. 네. 당장 필요한 거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일반인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죠. 예. 큰 관심사죠. 우선 제1탄이 나온 게 지금 공수처. 예. 그래서도 검찰개혁위원회는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의혹이 이런 나왔죠. 의혹도 나왔는데 양쪽을 제가 이제 그 위원들을 다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이미 법무부하고 대검, 그러니까 검찰하고는 검찰개혁위원회. 그 부분에 교통 정리가 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입법사항, 예컨대 뭐 공수처 설치를 한다든지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한다든지 자, 그러니까 입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개정을 통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항. 네. 그 부분을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이 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는 실무적인 개선안, 이제 법령의 개정이 필요 없이 실무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즉 내부적 개혁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아, 교통 정리가 좀 됐다. 예. 예. 자, 그럼 국민들이 현재 관심 있는 것은 입법상, 즉 공수처 설치라든지 수사권 분립이라든지 수사청 독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 설치안이 지금 나와 있죠. 두 번째 안이 그 문제. 검찰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 10년 동안 자의적인 수사, 위법 수사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과거 잘못된 수사 부분에 대해서 조사 적폐청산. 그 말하자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하는 문제. 예.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현재는 아주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검찰하고 법무부의 약간 견해가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잠깐 끼어서 말씀드리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하고 검찰개혁위원회가 네. 사실은 그 나눠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게 한 손에 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검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네. 문제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 문제는 마찬가지였는데 과거는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대검이 나서가지고 검사들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태스크포스를 안에다가 만들고 또 외부 위원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법무부 개혁. 4번 순위가 이제 경찰개혁이에요. 법무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하고 대검 산하에.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그 임명되면서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만들었죠. 공식 명칭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개혁위원회죠. 법무부가 아니라 법무검찰. 그렇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 서울대 한인석 교수가 위원장으로 계시는 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대검찰청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 아, 아까는 방금 정권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개혁위원회.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아무 타이틀 없이 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에 대검산하에 있는 거. 거기는 송도한 전 헌법재판관 예. 민변의 회장도 지내신 분인데 송도한 변호사님이 위원장으로 이제 계시죠. 왜 이렇게 두 개를 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온 것을 그대로 충분히 참고하겠다, 깊게 참고하겠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대검에 그것 때문에 늦어졌어요, 사실은 출범이. 네. 야, 근데 지금 명단만 들어봐도 이제는 검찰개혁위원회가 그냥 들러리 쓰고 최소한 안지적으로 들러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교수라고 하면은 다 검찰에 있다가 금방 옷 벗고 나온 사람. 맨날 검찰 옹호만 하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시민단체라고 해봤자 어디 이상한 시민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넣어놓고. 아니 김용민이 뭐, 들어갔는데 김용민 PD 말고 김용민 변호사 그렇죠. 유우성 간첩 사건을 주도했던 그때 유우성 간첩을 하려고
그 몰아붙이던 그 검사도 현재 남아있을 거 아니야, 아직도. 그렇죠. 예. 윤은걸도 남아있을 텐데. 다 당연하죠. 남았고. 그럼 어떻게, 느낌 어떨까, 김영민 변호사 딱 보면? 아니 뭐 거기서 직접 만나지 않을 거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네. 일단은 그 안에서 이제 장난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없겠죠. 그러네. 이제 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이자변. 우선 그 국민들이 이제 개혁의 대상의 1번 순위가 이제 검찰 개혁, 예. 2번 순위가 이제 방송 개혁, 3번 순위가 이제 국정